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거는 미세먼지에 관해서야. 지금 오늘 3월 5일, 3월 4일, 3월 3일 계속 재난 문자가 오는데 미세먼지로 재난 문자, 재난이잖아. 말 그대로 엄청 심각한 건데 그런 재난까지 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다는 건데 오늘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런 글을 읽었어. 미세먼지에 대한 팩트 체크. 그래서 그 글의 원본이 이 기사였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 여기 보면 2018년 11월 7일 작년 11월 달이니까 얼마 안 됐지? 한 4, 5개월 전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영등포구 대림동에 거주하는 김신영 씨는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다.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보도를 본 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피한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챙긴다.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6일 외출 준비를 하다가 짜증이 났다. 예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공기가 나빠졌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미세먼지가 또다시 기승이다. 근데 오염 세계 최하위 사실이 아니야. 환경운동연합, 여기서 잘 봐야 돼.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이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주장은 예일대 컬럼비아대가 발표한 환경과 지수 분석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질은 180개 중 173위, 초미세먼지 지수는 174위다. 180개국 중에 174위면 나쁘지 않지, 그치? 엄청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도대체 일단 여기서 의문. 그럼 도대체 1등에서 10등, 상위 10%에 되는 1등에서 20등 정도 되겠지. 약 200개 국가니까. 그럼 상위 10%에 드는 국가들은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데 걔들은 앞이 보이려나 모르겠다. 아니 근데 또 이게 그럴 수도 있잖아. 이 통계나 모든 이런 수치 분석할 때 우리는 모르잖아. 지금 여기서 보면 180개국 중 173이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한 수치가 없어. 그럼 예를 들면 1등이랑 200등이랑 예를 들면 전교생에서 뭐 이렇게 학교를 따지자면 학교에서 두 점수를 매겼어. 근데 180명 중에 173이야.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거기가 서울대나 엄청난 과학고였다면 만약에 막 0점 몇, 뭐 0점 몇 점은 없겠지 시험이니까 1점 차이로 다다다닥 이렇게 내려와. 그럼 과연 그 아이한테 우리가 공부를 못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말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등수를 가지고 180개 중 173이라고 해서 좋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 일반적으로. 근데 기사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뭐 이 사람은 체크를 했을지도 모르겠어. 그 실질적인 값을.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약간 어폐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 공기가 안 좋다는 거를. 엄청 안 좋다는 거를. 나 오늘만 해도 진짜 밖에 거의 나가지도 않았는데도 목이 엄청 아프고 지금 목이 퉁퉁 부었는데. 그러면서 이 환경운동연합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부정확한 측정 결과라고. 응? 신뢰할 수 없는 부정확한 측정 결과인데 도대체 미국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기질을 측정했다는 건지 모르겠어. 신뢰할 수가 없다면서 왜 이걸 들먹이는지도 모르겠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 애들이 보통 WHO도 그렇고 각국 나라에서 그 나라의 환경부나 그 부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각국 나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걔들도 분석하고 모아서 그냥 쭈루룩 나열하는 식인데 그럼 예일대나 컬럼비아대가 발표한 환경과 지수 분석 결과에서는 얘들은 무슨 직접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그러면
직접 얘들이 연구하면서 각 나라를 200개국을 다 가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테스트한 건가? 그 많은 몇 년도의 시간을 걸쳐서, 그러니까 1년이니까 2016년이니까 1년 동안. 그건 상식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 그럼 도대체 신뢰할 수 없는 부정확한 측정 결과가, 그걸 아마 토대로 만들어진 환경과 지수 분석 결과일 텐데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 이거는? 일부 학자들이 인공위성 자료로 추정한 불확실한 측정값을 가지고 만든 자료로 인구 밀도나 도시화 수준이 높은 국가가 나쁜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점수 지표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측정하는 것들은, 야, 내가 좀 해석을 잘못했네. 우리나라에서 측정하는 것들은 인공위성 자료로 어떻게 추정했다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인공위성 자료로 무슨 미세먼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지? 그러니까 추정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지 모르겠어. 인공위성 자료로 추정한 불확실한 측정값을 가지고 만든 자료로 인구 밀도나 도시화 수준이 높은 국가가 나쁜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이게 작년 11월 달이잖아. 근데 미세먼지는 그걸 인공위성 사진을 보고 측정하는 게 아니고 관측소가 있잖아. 그러니까 인공위성 자료는 무슨 그게 열 영상 감지기가 있어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열을 측정하는 건 가능하겠지. 근데 미세먼지는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인공위성, 저 멀리서 보는 인공위성으로 측정이 되겠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 관측소에서 관측한 결과값으로 지금 이렇게 대기주의보 발령하고 경보 발령하는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게 좀 말이 좀 모르겠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뭔가 근데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건 아니겠지. 연합이니까 뭐 이 사람들도 단체인데. 아무튼 자, 대기오염 수준이 심각 대표적인 나라인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의 순위가 각각 126, 134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다. 아까 얘기했지. 180개국 중 우리나라는 173위야. 그럼 와, 진짜 깨끗하네 우리나라 이 생각했는데, 대기오염 수준이 심각한 나라가 126, 134위래. 그럼 뭐야?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다. 그럼 1등은 뭐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기오염 수준이 심각 대표적인 나라인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의 순위가 각각 126위, 143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지. 근데 심각이 이 정도인데 1등은 그러면 진짜 마시면 죽는 거 아니야? 아니 공기가 없나? 걔들은 뭘로 사나? 뭐 다 읽으면 읽을수록 좀 뭔가 이상하지. 반면 유럽의 대기질 선진 국가인 스위스가 127위, 스위스가? 독일이 137위, 네덜란드 139위 등으로 오히려 이들 국가들보다 낫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결과 아니야? 그지?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이 맞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항상 나쁘다고, 공기질이 나쁘다고 하는 게 이 연구 결과를 갖고 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위스도 127이고 독일이 137이다. 그지? 말이 되냐? 얘들이랑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이 같다는 게 말이 안. 이건 좀 자체가 틀렸다. 이 말을 하고 있네. 이제 내가 잘못 얘기했다. 그치? 그래서 환경운동연합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언론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공기 오염의 질이 되게 안 좋다라는 거를 얘기할 때 항상 들고 오는 자료가 이건데, 2016년에 발표된 환경과 지수의 분석 결과를 인용을 많이 하는데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수치가 126인데 어떻게 스위스도 127이냐? 더 안 좋냐, 스위스나 독일이나. 그치? 이건 좀 그래.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자, 그러면 거기서 WHO의 조사 결과는 정반대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2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이하인 미국, 북유럽, 호주, 뉴질랜드, 서유럽의 대기질 환경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상위권, 한국은 중위권에 차지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중위권이다. 미세먼지 농도 60에서 45로 점차 감소.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국민 인식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2014년 질병관리본부가 서울 등 7대 광역도시 도주민들을 상대로 오염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의 90%에 육박한 87.7%의 사람들이 최근 오염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10년 전에 나빠졌다는 의견도 80%도 압도적이었대. 근데 실제 통계 수치를 확인해 보면 꾸준히 개선됐대.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지, 그지?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04년에서 2008년, 2012년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3년과 14년, 15년 연평균 농도 각각 49, 48, 47로 다시 증가했으나 지난해 다시 45로 감소했다. 이런 거는 이거를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럼 2년도에는 다시 증가를 했고 그 전에는 확 줄었는데 왜 여기서는 다시 증가를 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만 날말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 연구를 하겠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2006년 이후 우리나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적게는 1, 많게는 5까지 끌어올리던 중국발 황사의 영향이 2012년에는 전혀 없었다. 반면 여기 나오네. 태풍의 영향으로 강수 일수는 평년보다 12일이나 길어서 미세먼지가 많이 씻겨나갔다. 하긴 비가 오면은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많이 씻겨나가니까, 그치? 때문에 2012년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쁨 수준의 빈도도 감소하고 초미세먼지도 발생이 줄었다. 연평균 오염도는 낮아졌다 하더라도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는, 그러니까 연평균으로는 오염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중요한 게 평균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달라. 어떤 사람들은 연평균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연평균은 낮아질 수 있지만 특정 시즌에 이렇게 미세먼지는 훨씬 심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그걸 짚고 있네. 연평균 오염도는 낮아졌다 하더라도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는 증가했을 것이라는 추측 역시 사실이 아니다. 2016년 대기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나쁨 초과 발생 횟수는 2008년 27일에서 2016년 7일로 대폭 감소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해 연평균 미세먼지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발생 빈도 역시 자연스럽게 그치?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평균 값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연평균 값이 왜 낮아지겠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막 미세먼지가 많이 나왔는데 그걸 많이 줄였으니까 연평균 값이 낮아진 거야. 그러면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발생 빈도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그치. 이건 우리 국내 사정만 봤을 때 이런 거고 만약에 중국 다른 사람 우리들이 흔히 아는 중국발 미세먼지다 라고 했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이게 그 말을 하네. 다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 등 일부 특수한 상황이 개입돼 나타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외부 요인으로 고농도 오염도의 발생 빈도가 높아져 미세먼지가 심각해졌다고 느끼고 있는 듯하다. 그치? 그렇지. 우리나라만 아무리 줄이면 뭐해? 왜냐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 서울 한번
내가 서울 사람은 아니었는데 서울에 한번 놀러 오면 진짜 거짓말 하고 그때는 진짜 거짓말 하고 서울에 밖에서 그냥 그 서울 놀러 왔으니까 밖에서 막 뭐 롯데월드도 가고 63 빌딩도 가고 여기저기 갔다가 숙소에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손톱 밑이 새까매졌어. 새까매지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손을 씻잖아. 그러면 꾸정물이 나와. 정말 검은 물이야 그냥. 그리고 코를 파면 그 손톱에 시커먼 게 묻어 나와. 정말 그 정도였어. 되게 나빴어 공기가. 그래서 나 너무 신기했어. 그게 나 진짜 신기했고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게.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환경부 차원에서의 전국적인 공식 통계 수치가 15년부터 집계되고 있어 연도별 변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자료가 없다. 서울시만 예외적으로 2007년부터 초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해 기록해 왔는데 서울시의 연도별 초미세먼지 추이만 살펴보면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점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가면 갈수록 미세먼지에 대한 말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정말 공기가 안 좋다 이걸 느낄까? 과연 이 사람이 말하듯이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대서 우리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걸까? 한번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하나 더 보면 아까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했잖아. 하면 무엇이 이 떠오르시나요? 사람들이 중국발, 네, 마스크, 자동차. 만든 그런 게 있어.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중국발 이성 미세먼지가 사진은 뻥이야. 80%에 사실은 달한다고 뻥이야. 발표하기도 이런 했지만 영상인데. 사실은 이 모두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랬잖아. 환경부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80%라고 했는데 근거가 왜냐하면 없다 했잖아. 정확한 중국발 미세먼지를 측정하려면 그치? 중국과 한국의 콜라보 연구가 필요한데 이런 연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중국과 한국의 콜라보 연구가 필요한데 중국발이래요. 이런 연구가 하나도 없어서 그게 정말 중국발인지 모른대잖아. 말로만 중국발이래요 이래요. 이러잖아.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위성사진도 사실은 우리가 보는 뻥이라는 위성사진도 실제 위성사진에는 미세먼지가 찍히지 않거든요. 그치 위성사진이 위성사진으로 미세먼지가 확인 찍히지 가능한 것은 기압 배치 정도뿐이라 실제로 중국에서 먼지가 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없지. 우리가 익히 봐왔던 공포스러운 사진들 모두 컴퓨터 CG 효과에 불과하답니다. 사실 그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이게 그러면은 뭐 이거 CG 입히는 사람이 딱 생각해가지고 그래 이럴 거야. 중국에서 온다니까 중국은 여기가 되게 심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 이것도 좀 이 사람들도 이렇게 좀 개념이 없다고 해야 되나 논리가 없이 이거 좀 말도 약간 어떻게 보면 허위 자료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운동연합인데 개인이 만들었으면 그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운동연합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자료들은 보통 각 측정소가 있잖아. 미세먼지 측정소가. 그 측정소를 기준으로 그 모인 값들을 시각화한 거야. 멀리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 값이고 이게 그러니까 100% 막 이 지점에 딱 이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이 지점에 이게 이 농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런 확률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확률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 텐덴시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진짜 여기 심한 애들은 이 지역의 측정소 값을 갖고 와서 같은 동일한 시간 안에 갖고 와서 타임 스탬프로 그래서 이걸 만든 거지. 여기서는 빨가니까 그리고 그 측정 기준은 뭐 몇부터 몇까지는 빨간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겠지. 이거를 누가 아무 생각 없이 만들겠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지.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미세먼지엔 중국발뿐만 아니라 국내 발생 요인 또한 그치, 많답니다. 국내 발생 요인도 많지. 중국발 이거 요인이 중국만 약 탓할 수는 30에서 없지. 50%라고 가정했을 때 국내 요인이 50에서 70%에 달하니 미세먼지엔 우리 탓도
근데 이 사람들도 참 웃긴 게 자기 주장,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처음에 뭐라고 했어? 한국과 중국의 콜라보레이션 연구가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중국발이 80%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 우리 모른다. 그래 놓고 여기서는 왜 30에서 50%가 중국이고 이건 또 무슨 자료인데 이거는 연구가 안 되는데 우리 어떻게 알아 이게 한국이 50에서 70인지 그것도 모르는 거지. 왜냐면 중국에서 얼마나 유입돼서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 아까 그랬잖아.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자기는 중국이 30에서 50%라고 얘기해. 크다는 사실.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럼 국내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치?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자동차, 모르겠어. 석탄발전소, 공장 그냥 등이 자기들이 하고 기요. 싶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자동차는 전형적으로 대중교통과 자전거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석탄발전소는 보는 그런 것 재생에너지와 같아. 내가 천연가스로, 믿는 것만 보이는 거야. 내 믿는 것만 내가 공장은 보이는 거야. 미세먼지 제한 내가 정책으로 믿는 것만 딱 미세먼지를 보고 줄일 아, 수 이게 있어요. 미세먼지 맞다. 심한 날에만 이게 대중교통 무료, 그게 부합한다 내 믿는 일시적 거에 차량 대해서. 이부제, 그래서 짜집겨서 갖고 미세먼지 오는 이런 마스크 실수가 무료 나오는 배포, 거지. 객관적으로 모두 다 모든 자료를 좋지만 분석해서 봐야지. 일시적인 조치만으로 미세먼지를 없앨 수 없어요. 평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알겠니, 정부야? 우리 모두 미세먼지 원인을 전부 중국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우리부터 노력해봐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세요. 글쎄 이런 우선 좀 이상한 자료를 이렇게 배포하는 데를 구독하는 건 별로 개인적으로는 별론데 그럼 정말 일단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미세먼지는 그러면 그게 있어. PM10이 있고 PM2.5가 있거든. 그러니까 PM이 이제 단위야. 먼지 약자, particulate matter. 그래서 PM이고 이게 이제 마이크로미터가 단위인데 PM10은 10 마이크로미터 짜리 크기의 먼지를 PM10 그리고 2.5 마이크로미터짜리의 먼지를 PM2.5라고 해. 이게 머리카락 굵기 30분의 1 정도래. 이게 왜 문제가 되냐? PM10 정도만 해도 약간 코로 많이 코털이 나 있고 우리가 하잖아. 그럼 그걸로 많이 걸러지고 하는데 PM2.5 이거는 정말 머리카락 굵기 30분의 1이잖아. 작기 때문에 그대로 폐 쪽으로 들어가서 폐포에서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은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폐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야. 폐포들에서 그 들어온 공기에서 산소를 흡착시켜서 그러니까 산소를 빨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산소를 이렇게 빼내고 이제 CO2를 내고 그리고 이제 내보내는데 거기서 이 지름 2.5 이 작은 미세먼지가 그 폐포를 통해서 우리 혈관 안을 돌 수 있대. 그래서 이게 뇌 쪽이나 심장 쪽 가능성은 적겠지. 만약 가능성이 많았으면 다 죽었겠지 뭐 사람들. 그러면은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위험하대. 일단 기관지에도 안 좋긴 하고. 이건 동아일보에서 나온 건데 이건 좀 나는 처음에는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를 보려고 본 건데 왜 기자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기자도 그렇고 여기 기자도 그렇고 여기는 어디야? 이데일리 기자도 그렇고 동아일보 기자도 그렇고 뭔가 계속 야 정부 탓을 하지 마. 너는 우리나라 대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런 말을 하려고 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잘 보면 내가 요즘 부쩍 많아졌다고 느끼는 건 왜지? 내 삶의 일부가 됐다니 기분이 좋네. 하지만 속상하게도 그러니까 Q&A 쪽으로 했는데 Q는 우리가 물어보는 거고 A는 미세먼지가 답하는 그런 느낌이야. 2000년 평균 46 마이크로그램에서 2017년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오히려 70년, 80년대는 스모그 현상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지. 내가 애독하는 동아일보를 찾아봐. 황사나 내 형제인 거야. 황사는 중국 내륙의 사막에서 온 흙먼지고 훨씬 크겠지 그거는. 스모그는 내 사촌쯤 돼. 왜 남의 나라까지 우리 괴롭히는 거야? 남의 나라, 중국. 우리도 모임 어디서 출신인지부터 보통 때는 30, 50에서 중국에서 왔더라고. 약간 환경부
발표라고 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13에서 15일처럼 전국이 매우 나쁨일 때는 최대 80%가량이 중국 애들인 경우도 있어. 하지만 그 애들이라고 여기까지 오고 싶었겠어? 그저 바람 따라 정처 없이 온 거지. 탓하려면 겨울철 중국에서 한국으로 불어오는 편서풍. 이게 좀 나는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게 사고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 사람은 저 좀 생각이 이거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무서운 생각이야. 그거잖아. 예를 들면 밑에 집에서 담배를 펴서 올라가. 우리 집에 담배 냄새가 나. 밑에서 담배 피는 사람을 뭐라 할 게 아니지. 어? 담배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그걸 탓해야지. 내가 길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사람을 쳤어. 사람을 쳐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이 떨어져서 부서졌어. 그럼 내가 쳐서 부서진 걸 탓할 게 아니지. 그런 거지. 그 좀 말이 안 되잖아. 당연히 중국에서 우리나라 공기 질이 나쁜 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최대 80%가량이 나쁜 날에 평소가 아니고 나쁜 날에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걔들이 당연히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걔들이 담배 피는데 담배 냄새 나한테 오면 내가 담배 좀 피지 마요. 안 그럼 저리 가서 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바람 탓을 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좀 너무 이상해. 그래서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이 기사 읽으면서 뭔 생각으로. 그러면서 봐봐. 나도 하나 물어보자. 중국 탓하면 뭐가 달라져? 야, 중국 탓했는데 중국이 행동을 안 하니까 안 달라지지. 중국이 만약 행동을 하면 최대 80%라며. 보통 때는 30에서 50이고. 그러면 보통 때 30에서 50일 때만 생각해봐. 반이야, 반. 최대로 따지면 그만큼 공기질이 좋아진다고. 중국이 행동을 하면. 중국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 새끼들이 못된 놈들이지, 중국이들이. 근데 중국 입장에선 그것도 이해할 수 있지. 아까처럼 콜라보 연구를 해서 확실히 중국이 어느 정도 피해를 준다 라는 게 연구 결과가 둘이 공동 연구를 해서 그게 사실로 나오면 중국도 뭔가 액션을 취하겠지만, 지금 아닌 상태에서 야, 우리 보고 뭐 어떻게 액션을 자금을 더 쏟아 부어서 하라고 하는 거야? 왜 싫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 근데 이건 아니지. 중국 탓하면 뭐가 달라져? 이건 아니지. 석탄이나 석유를 태울 때 나오는 배기가스와 매연 등에서 많이 생긴다고. 한국에도 공장이 야, 중국은 얼마나 많니? 그렇게 따지면. 화력발전소는 또 어떻고, 경유값 싸다고 경차는 또 얼마나.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네가 할 소리는 아닌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당장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까 그거랑 똑같아. 얘들이 하는 말이랑 똑같다, 그지? 쥐들이 할 말도 아닌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나중에 다 이런 것들이야 그냥. 근데 그래서 정말 찾아봤어.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금 거의 5일 연속으로 지금 미세먼지 재난 문자를 받았거든. 그니까 한번 찾아봤어. 일단 오늘 기준이야. 지금 3월 5일 12시야. 낮 12시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기준은 이 사이트야. 사이트가 지들이 측정한 값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기가 나빠.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또 서울이야. 인천 4위. 부산 6위. 자, 서울, 인천, 부산 다 나왔지? 우리나라 3대 도시.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미국에서 뉴욕이랑 LA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서울, 인천, 부산이면 그냥 대충 우리나라 공기가 얼마나 전국적으로 나쁜지 알 수 있지. 탑 10 안에 들어. 근데 오사카도 탑 10이야. 그지? 오사카도 되게 나쁜 거기에 들었네. 근데 오사카 말고는 나고야, 도쿄 29, 32. 그러니까 전역으로 나빠진 거야 지금 우리가. 이 동아시아권이 우리
이쪽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 권역이 전반적으로 나쁜 거지. 중국은 뭐 난 다 껴있고 미국도 덴버가 껴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이게 히트맵을 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인공위성 사진으로는 알 수 없다 했잖아. 근데 이게 보통 이게 이제 열 히트맵인데 열한데 이런 걸로 이제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아까 그랬잖아. 인공위성 사진은 이거는 다 구라다. 말도 안 된다. 인공위성 사진으로 미세먼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히트맵이야. 이거는 히트맵이야. 이건 미세먼지 지도가 아니야. 히트맵이고 이걸 끄면 이제 미세먼지 측정한 값들만 나오는 지도인데 봐봐. 이게 바람의 방향이야. 이 바람의 방향이고 이 값들이 중국이 이제 이쪽 부분이 되게 안 좋지. 근데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에 있는 것들도 다 끌고 모으고 그다음 중국도 다 끌고 모아서 우리나라로 가고 저 위로 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기상도만 보면 물론 이걸로 이제 100%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바람의 흐름과 이 측정 값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만의 문제로서 이 미세먼지가 지금 공기 오염도가 우리나라의 문제만으로는 이게 힘들구나.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뭐 가스, 자동차 배기, 매연 이런 걸 그다음 석탄 연료 떼우고 발전소 이런 데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 그건 사실이야. 사실인데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은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발전소들이 이렇게 인접해 있어. 가스 발전소랑 화력 발전소들이 서울이랑 경기도권이 많이 밀집돼 있어. 그러면 서울이랑 경기도권은 나빠질 수 있어. 만약에 국내 영향이라면. 그럼 왜 부산이나 다른 데는 왜 나쁜 거야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서울에 있는 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나? 근데 아까 지금 바람을 보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바람이 아니야. 차라리 오히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지. 지금 현재 바람 방향들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만약 우리나라 탓이라면 전적으로 우리나라 탓이라면 부산이나 이런 데는 나쁘면 안 되지. 왜냐면 여기에 다 몰려 있어. 거의 한 70, 80%의 그런 가스 발전소나 그 화력 발전소들이 모여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일본도 무진장 많은 화력 발전소, 이게 화력 발전소 맵이거든. 일본 석탄 발전소들만 찍은 거야. 가스 발전소는 없고 오로지 석탄 발전소들만 찍은 것들인데 이렇게 따지면 일본도 되게 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보다 거의 반값이거든. 그잖아. 반값이야 거의. 말이 안 되잖아. 왜 이런 차이점이 왔을까? 이거는 스위스에서 운영하는 에어 비주얼이라는 사이트였고 이거는 중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봐봐. 지금 이 시뻘건 게 아까 그 바람의 방향과 같이 생각해봐. 그러면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추론은 가능하잖아. 일단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바람의 방향이 물론 우리나라에서 없다는 게 아니야. 근데 중국발도 상당히 많은 우리가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정한단 말이지. 이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무슨 근거로 부정을 하는지. 그렇게 되면 일본도 우리랑 같이 안 좋아야지. 우리가 인구 밀집도만 높다고 해서 그럼 일본 도시는 인구 밀집도 높은 도시가 없나? 있잖아. 그럼 오사카, 아까 도쿄 이런 데 봐봐. 아까 나빴지. 그럼 여기 보면 오사카, 도쿄 이런 쪽이 나쁘게 나와. 그럼 높은 데는 보면 144 이런 데잖아. 뭐 107. 아무리 높아도 거의 우리나라 반 수준이거든.
그럼 이런 반 수준이 어디서 왔냐? 그리고 왜 이런 바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냐면 이거는 이제 뉴욕주, 미국 뉴욕주에 있는 환경 그 건강보건국 그런 데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미세먼지에 관련된 정보를 캐왔어. 근데 이 미세먼지가 이제 왜 나쁘고 뭐가 미세먼지고 미세먼지 정의가 뭐고 PM2.5가 정의가 뭐고 PM2.5가 왜 건강에 치명적이고 어디서 나왔냐. 근데 이 사람들도 말해. PM2.5는 뭐 그런 자동차 안 그러면 뭐 발전소 이런 데 떼는 그런 매연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 산불 나면 탄재들 안 그러면 화산 폭발 이런 것도 많이 나온다. 근데 이게 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미세 입자들 작잖아. 엄청 작으니까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전달이 된다 이거야. 미세 입자들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간다 이거야. 그래서 얘들도 꾸준히 그거를 추적하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다. 되게 먼 곳에서부터 날아올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되게 좋다고 해서 난 WHO에서 이제 나온 그 발표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 도시들의 2010년부터 뭐 11년, 14년 이 사이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이건 근데 순위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뭐 비슷한 연도다. 연도 그 안에 한 3, 4년 안에 비슷한 수치를 측정했는데 우리나라 청주시가 1700, 1600, 1700 대략 1700 가까이 되는 이 나라들과 이 도시 사이에서 355등이야. 그럼 이게 거의 16%거든? 근데 우리가 16%면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6%면 어떤 수준인지 이제 세계 일단 감히 이제 16%면 세계 100대 대학교에서 16이면 예일대, 콜롬비아대나 예일대야. 물론 그냥 이렇게 보는 건 좀 그냥 우스갯소리로 보는 건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수준이 얘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온한 수준은 아니다 이거지. 분명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가 실제로 느끼잖아. 피부로 목이 아프고 한 걸. 객관적인 데이터도 우리나라가 나쁘다는 게 나와 있고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근데 왜 저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공기가 나쁜 것도 부정하려고 하고 중국발 그런 것들도 부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물론 중국에서의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른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는데 그럼 정확한 조사를 해야지. 해서 중국에서 만약에 뭐 30%만이라도 해도 그게 얼마나 큰 거야. 30%가. 그럼 그거라도 30에서 50%라는데 뭐 그리고 이렇게 심한 날은 80%라는데 그럼 당연히 조사를 해서 그럼 몇 프로인지 확실히 해갖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걸 왜 그걸 무슨 중국 편 드는 것도 아니고 왜 중국한테 그래. 우리나라가 만약에 다른 나라 일본한테 피해를 준다. 만약에 바람 방향이 이르지 않아. 바람 방향이 이렇게 해서 일본한테 피해를 준다. 그럼 우리도 그거 알아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그거는. 그러면서 갈수록 심해져. 근데 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 사람들은 가면 좋아지잖아. 근데 그걸 또 얘기할 게 있어. 일단 이걸 봐. 그럼 갈수록 근데 우리가 왜 피부를 느끼냐면은
그냥 미세먼지가 안 좋다는 것도 느끼지만 가면 갈수록 이렇게 경보나 주의보 발령이 잦아지잖아. 그렇잖아. 1월에만 6번이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지난해는 총 8번인데 1월에만 6번. 근데 지금 3월인데 지금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작년 7월 달에 그 미세먼지 주의보 하는 기준이 바뀌었대. 더 깐깐해졌대. 그래서 더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있지만 일단은 이 미세먼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함부로 말할 수 없지. 일단 우린 피부로 느끼니까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일단 미세먼지를 현재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중구난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도계는 우리가 아는 뭐 습식 온도계, 건식 온도계 뭐 이런 거 있잖아. 수은 온도계도 있고 막 그런 게 오차 범위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 근데 이 미세먼지라는 거는 그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측정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보급이 많이 된 측정기 한 대 같은 경우는 광학 측정기인가? 그건데 그 기술,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술 자체가 워낙 고가의 장비고 하니까 그게 보급이 많이 안 됐나 봐.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게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맑은 날이다라고만, 우린 좋은 곳에서만 있다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일단은 장비 자체가 좋은 장비가 많이 보급이 돼서 정확한 측정값이 필요할 거고, 그런 정확한 측정값 하에 일단 우리나라에서 뭐 그게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시행을 해야지. 아까처럼 뭐 초등학교 같은 데는 꼭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던지, 그런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지시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미세먼지는 사실이 아니고 오염 개선해야 되지만 세계 최악은 뭐 이 말이야 맞기야 맞지. 세계 최악은 아니지. 근데 이 말을 할 땐 아니지. 우리가 개선하는 데 신경을 써야지. 야, 그래도 우리가 세계 최악은 아니지 않아? 이런 말 할 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지? 실제로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마스크 안 쓰면 정말 목이 붓고 이러는데, 하루만 지나도. 예전엔 안 그랬잖아. 예전엔 밖에서 하루 있다고 해도 이렇게 목이 붓고 이런 날들이 없었어, 많이. 지금 올해만 들어 지금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가 왜겠어, 그지? 우리나라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하는 문제였으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 그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기사들은 막 이거 보고 그래 맞아 새로운 걸 알았듯이 나도 알려줘야지 하면서 막 퍼나르지 말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협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뭔가 그냥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글쓴이들이나 아니면 생각을 해보고 자료를 조금이라도 찾아보고 적었으면 좋겠어. 그냥 자기 생각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사실인 양 얘기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 아무튼 다들 건강 조심하고 다음에 또 봐. 안녕.